생택지 베레의 어린 왕자, 임금님의 별. 어린 왕자는 소옥성 3255, 3165, 3295 그리고 3305를 차례로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에서 일거리도 찾고 공부도 할 마음이었다. 첫 번째 별에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수달피로 만든 붉은 골룡포를 입고 있는 임금님은 소박하지만 위엄이 넘치는 옥자에 앉아 있었다. 어린 왕자를 본 임금님이 소리쳤다. 아, 나의 백성이 하나 왔도다. 어린 왕자는 저 임금님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는 거지? 하고 생각했다. 임금님에게는 세상이 아주 간단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백성인 것이다. 짐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임금님은 오랜만에 임금 노릇을 하게 되어 몹시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별은 온통 호화찬란한 수달피 망토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니 금방 피곤해져서 하품이 나왔다. 오전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짐은 하품하는 것을 그만오라. 어린 왕자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긴 여행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렇다면 네가 하품하기를 명하노라. 몇 해째 짐은 하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노라. 짐으로서는 하품하는 것이 신기하구나. 자, 또 하품을 해라. 이것은 어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이 나요. 더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자 임금님은 심기가 불편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럼 짐은 내게 명하노라. 하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임금님은 자신의 권위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절대 군주였지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치에 맞는 명령만을 내렸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짐이 만일 어느 장군에게 새로 변하라고 했는데 그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노라. 어린 왕자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앉아도 되나요? 그러자 임금님은 자신의 수달피 망토 자락을 끌어올리며 위엄 있게 말했다. 짐은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어린 왕자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별은 아주 작은데 임금님은 대체 무엇을 다스린다는 말일까? 임금님, 한 말씀 여쭈는 걸 용서해 주세요. 짐은 내게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임금님, 대체 임금님은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그 질문에 임금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요? 임금님은 신중한 자세로 자기 별과 다른 별, 그리고 떠돌이 별을 가르쳤다. 저것 모두를요? 저것 모두를.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별들은
임금님께 복종하나요? 물론 모두가 복종한다. 짐은 불복종을 허용하지 않노라. 어린 왕자는 임금님의 권력에 감탄했다. 만일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의자를 끌어당기지 않고도 하루에 44번뿐 아니라 72번, 100번까지도, 아니 200번까지도 해가 지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으련만. 갑자기 어린 왕자는 자기가 버리고 온 별이 생각나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임금님께 말했다. 임금님, 저는 해 지는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해에게 지기를 명령해 주세요.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다. 얘야, 만일 짐이 어느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라든지 비극 한 편을 쓰라든지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도 그 장군이 자기가 받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와 짐 중 누구의 잘못인고? 그것은 분명 임금님의 잘못이죠. 그렇다. 각자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해야만 하느니라. 권위는 우선 이치에 맞아야 하느니라. 짐의 명령은 이렇듯 이치에 맞는 것들이기 때문에 복종을 강요할 권리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 해가 지게 해달라는 것은요? 한 번 던진 질문은 절대 잊지 않는 어린 왕자가 되새겨 물었다. 해가 지는 광경을 너는 보게 되리로다. 짐은 그것을 명령하겠노라. 그러나 짐이 통치하는 지식에 따라 그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니라. 언제나 그렇게 되죠? 임금님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들춰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다. 너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로다. 어린 왕자는 하품이 나왔다. 당장 해지는 광경을 못 보게 된 것이 섭섭했고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군요. 저는 떠나겠어요. 떠나지 말아라. 한 사람의 백성을 가진 것이 자랑스러웠던 임금님이 말했다. 떠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장관으로 삼겠노라. 무슨 장관인데요? 사법장관이니라. 하지만 여기서는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알 수 없는 일이다. 짐은 아직도 짐의 왕국을 순시해 본 적이 없노라. 짐은 너무나 늙었고 수레를 타고 다닐 자리도 없으며 걸어 다니면 피곤한 노릇이노라. 아, 그렇지만 저는 벌써 다 보았는걸요. 별 저편을 다시 한번 둘러보기 위해 몸을 숙이면서 어린 왕자는 말했다. 저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너 자신을 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노라. 자신을 재판하는 일은 남을 재판하는 일보다 훨씬 어려운 법이니까. 네가 너 자신을 잘 판단하게 된다면 곧 네가 진정한 현인이 되었다는 증거일 것이니라. 저는 어디서나 제 자신을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살 수는 없어요. 짐의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다.
밤에는 그 소리가 들려오노라. 너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할 수 있으리라. 너는 이따금 그 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생명은 너의 재판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때마다 특사를 내려 그 쥐를 살려주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는 없으니까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야겠어요. 가지 말아라.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끝냈지만 늙은 임금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임금님의 명령이 이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가령 1분 안에 떠나라는 명령 말이에요. 조건이 말맞다고 여겨지는데요. 임금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망설여졌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그 별을 떠났다. 그러자 임금님이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짐은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그리고는 다시 위험에 찬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여행을 하면서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